전력강화위원회가 그런 류의 감독들을 뽑을 거다. 20세부터 23세부터 뭐 18세부터 대표팀까지 다 이어지는 감독들을 뽑을 거고 비슷한 철학에 있는 감독을 뽑겠다라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말을 했는데 전력강화위원회장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판 아사리판인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안 좋은 건 다 보여준 시즌이지 않나라는 걸 보고 싶고, 이 분이 정말 참 무능력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클린스만 뽑은 학습 효과 없나? 홍명보 감독 축구협회 작심 비판. 홍명보 감독은 지난달 30일 포항전을 앞두고 시혜진과 만나 위리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지난 2월 경질된 이후 축구협회가 새 감독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을 뽑을 때까지 전체 과정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보면 대한축구협회가 과연 얼마나 학습이 된 상태인지 묻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은 정혜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지난달 28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놓고는 협회에서 누구도 정혜성 위원장을 지원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혼자 고립되신 것 같다며, 이 시점에서 그 일, 감독을 선임하는 일을 담당하는 위원장이 사퇴한다는 건 무언가 일이 있었다는 뜻이다라고 추측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은 내가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일할 때 김판곤 전력강화위원장이 계셨고 김 위원장은 책임과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다며, 그래서 한국 축구에 맞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을 뽑을 수 있었고 그렇게 선임된 게 벤투 감독이라고 전했습니다. 홍 감독은 또 성과를 내려면 대한축구협회 직원들이 제 몫을 해야 한다며, 고위급 행정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일이 되지 않는다. 이번 일도 만약 협회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빨리 다른 선택지를 생각했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도 없다고 했다. 자신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차기 감독 후보론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의 뜻을 밝히며, 우리 협회에 나보다 경험이 더 많고 경력과 성과가 뛰어난 분들을 데리고 오면 자연스럽게 내 이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도훈 감독님도 일단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부로 홍명보 감독님도 나도 대한축구협회 감독에는 관심이 없다. 나보다 더 뛰어난 감독들이 오게 된다면 본인의 이름보다는 그들의 이름이 더 언론에 나오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상 국내파 감독 2명, 홍 감독님과 김 감독님이었는데 홍 감독님도 거절을 하시면서 더 이상 국내파 감독으로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홍명보 감독님이 정말 뼈 때리는 말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말하신 거 보면은 협회에서 누구도 정혜성 위원장을 지원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혼자 고립되신 것 같다. 그리고 감독을 선임을 담당하는 위원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사퇴를 한다는 건 무언가 일이 있었다라는 뜻으로 추측을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말을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정혜성 위원장님이 이제 사표를 내던진 전력강화위원장, 표로 하는 축구대표팀 사령단 선임, 정식 감독 선임은 어디로? 정혜성 위원장 사의 표명, 미궁 속에 빠진 대한민국 축구, 중동 모래바람 넣어라 뭐 이러면서 이제 이현전이 고비다 막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정혜성 돌연 사태, 축협에서 감독 찾기 언제까지일까라고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책임이 약간 이거 전력강화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나가면서 모든 게 망가졌다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 저는 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거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혜성 위원장님께서 전력강화위원장이 되고 나서 일을 결과론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거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 잘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일을 처리 자체를 잘했냐라고 보면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혜성 위원장님이 이 시점에서 사퇴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책임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또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일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 일을 하려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잘하시려고 노력은 했지만 실력이 부족했던 거고, 그 실력이 부족했지만 본인에게도 더 이상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일을 못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일을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위에서 다 막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본인도 본인이 여기 있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만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단순히 이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뭐 세력 싸움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것도 전 좀 웃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도 뭐 더 나이가 드신 분들 vs 어린 분들 해가지고 뭐 정혜성파다 뭐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의견들이 뭐 갈렸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아시안컵에서 막 사건 사고들이 많았고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위에서부터 이러고 있으니 이게 다 아래도 이게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전력강화위원회가
그 사이에 아직 감독도 선임을 안 했는데 자리 싸움, 세력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기사 같은 게 나오는 걸 보면서 그냥 진짜 실망스럽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게 있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클린스만을 자르면서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이거에 대한 진짜 의구심이 들고, 이 정도면 그냥 전력강화위원회를 저는 없애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가 있어서 뭐 하냐는 거죠. 어차피 결국에는 회장님이 알아서 다 결정을 할 거고, 물론 결정자인 건 맞지만 프로세스도 원래 없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만드는 척만 하고 결국에는 다시 원상복귀 할 거면 굳이 전력강화위원회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돈을 쓰면서 월급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 전력강화위원회에 뭐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지출까지 하면서 돈을 굳이 예산을 깎아먹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차라리 그 돈 아껴서 감독 연봉 좀 더 챙겨줘라,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한 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임생 기술이사가 곧 유럽으로 출국해 외국인 지도자 후보들을 만나볼 것이다. 후보자들과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이 길이라도 출국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정혜성 위원장이 5월에 출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임 권한이 최고 위층에만 부여된 상황에서 얼마나 영향가 있는 면접이 될지도 의문이다. 또 감독 선임을 주도했던 이들이 빠진 상황에서 소방수가 예정대로 진행한 점도 모순적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임생 기술위원님이 뭐 유럽에 가면 또 뭐 하냐는 거야. 어차피 연봉 협상 못 할 거고, 어차피 딜 못 칠 거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이 되고 싶냐? 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한국에 가서 당신의 의사를 전하겠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의사 전해. 근데 회장님이 마음에 안 든대. 그럼 어차피 못 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이 감독이 될지 이제 모르겠어요. 국내파로 가려고 했다고 하지만 국내파 감독 선임은 실패를 했고요. 왜냐? 후보군에 있는 2명이 다 안 하기로 했으니까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해외파 감독은 누가 있는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유럽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유럽에 있는 지도자들 중에 과연 한국으로 올 만한 지도자가 현재 마켓에 있을까, 우리나라가 줄 수 있는 연봉 캡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혁신적인 사람은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돈 낭비, 시간 낭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빠르면 뭐 10일 안에 감독을 선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 후보자들과 일정도 합의가 안 된 상태고, 일정을 합의하는 대로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정 합의하는데 며칠, 또 출국하는데 며칠, 주말이다 하면 주말 또 쉬어야 되니까 며칠, 또 얘기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회장이랑 또 얘기해야 되니까 며칠. 이게 9월 달에도 임시 감독이 또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 선임, 6월 말 선임은 뭐 벌써 건너갔고요. 7월 초 선임도 불가능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혜성 위원장님을 비판하는 여론도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못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 감독님의 인터뷰도 보면 알겠지만 결국 그게 능력이 부족했던 거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하고 무언가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 뭐 국내파 감독을 선임을 하려고 했던, 어떤 누구를 선임을 하려고 했던, 이 분은 본인이 하려고 했던 건 있던 것 같고 본인이 추구하는 건 있었으나 그냥 실력이 부족했다. 근데 여기서 이 분이 결국 나가게 된 거는 축구협회가 본인이 뭔가 힘을 실어준다는 느낌을 받고 왔지만 사실 본인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었고, 본인이 노력을 해도 혹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노력을 하려고 해도 결국 회장님의 입김에 모든 게 망가진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사임을 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국가대표 감독을 뽑겠다, 정상화시키겠다라는 큰 포부를 시작할 때 보여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팬들이 실망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혜성 위원장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물러난 건 저는 잘 된 일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강화위원회를 저는 그냥 좀 엎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뉴스에 나왔던 거대로 말씀을 드리면 정혜성 위원장님 파가 있고 뭐 다른 파가 있었대요. 근데 정혜성 위원님의 파 쪽에 있는 전력강화위원회 분들도 사임을 표시했다. 그러니까 사임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야. 맨날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는 거야. 그러니까 시스템 정착도 안 돼.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사실상 이임생 기술위원이 우리나라 축구는 용맹하고 빠르고 주도적인 축구를 하겠다라는 걸 발표하자마자 전력강화위원회가 그런 류의 감독들을 뽑을 거다. 20세부터 23세부터 뭐 18세부터 대표팀까지 다 이어지는 감독들을 뽑을 거고 비슷한 철학에 있는 감독을 뽑겠다라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말을 했는데 전력강화위원회장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판, 아사리판인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안 좋은 건 다 보여준 시즌이지 않나라는 걸 보고 싶고, 이 분이 정말 참
무능력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무능력하다. 회장이 결국에는 일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거다. 근데 비판을 받고 있고 뭐가 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여론에 나오지 않고 감독들로 방패삼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로 방패막이를 하고요. 마지막은 또 위원장까지 방패막이가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밀러 위원장님도 와가지고 유소년 발전에 많은 큰 기여를 했는데 갑자기 전력강화위원회에 선임시켜놓고 클린스만 선임하고 욕먹게 만들고 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밀어줄 것 같이 전력강화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밀어주지 않으면서 전력강화위원회장이 일을 잘한 건 없지만 어쨌든 모든 비난과 비판을 받게끔 만들어버리고 참 못났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참 못났고 리더로서 너무 부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홍보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고 저는 좀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홍보 감독님이 전무이사로 계실 때 김판공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그래도 되게 잘 돌아갔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냥 참 홍보 감독님이 그래도 우리나라 축구에 정말 진심이시고 참 멋진 어른이시구나. 진짜 우리나라 축구판에 그래도 저는 홍보 감독님 같은 분이 이렇게 있다는 게 참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전 멋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전무이사로 계셨을 때도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잘 돌아갔고 울산에 가셔도 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런 또 아낌없이 비판할 때는 비판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홍무 감독님이 너무 멋지다. 그리고 전 요 멘트가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고위급 행정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일이 되지 않는다. 이번 일도 만약 협회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빨리 다른 선택지를 생각했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도 없다. 그리고 우리 협회에서 나보다 더 경험이 많고 경력과 성과가 뛰어난 분들을 데리고 오면 자연스럽게 내 이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거절의 뜻을 밝히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멋있었다, 속 시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대접은 안 해주고 감독들이 원하는 건 맞춰주지 않으면서 감독해달라고 하니까 누가 하고 싶겠냐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 홍보 감독님도 그렇고 김도훈 감독님도 그렇고 국가대표 감독 한 번쯤은 당연히 또 한 번 홍보 감독님은 도전해보고 싶으실 수도 있고 김도훈 감독님도 당연히 국가대표 감독 해보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로망이에요. 로망인 자리. 근데 이 로망인 자리인데 이 로망인 자리를 거절하는 거 보면 얼마나 한심한 거냐 이 축구협회가. 이 감독으로서의 로망인 자리들을 거절하게끔 만드는 상황을 만든 게 축구협회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선수진도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축구협회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rtlist.io